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역사가 주는 선물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문화 이야기를 머릿말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글자 굉장히 쉽습니다. 한자, 그죠? 그럴 문자에다가 화할 화자를 씁니다. 문화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문화를 뭘로 해석하시겠어요? 국가 경쟁력. 국가 경쟁력. 예, 좋습니다. 예. 문화가 융성하고 자유롭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죠? 저 앞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예. 얼른 가져가세요. 문화는 그럴 문자 아닙니까? 그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성씨 가운데도 그런 문씨가 있죠. 그럴 문자인데 원래 문화에는 그럴 문자 옆에 실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사자가 붙어 있으면 지금 한자로는 무슨 뜻입니까? 문양이란 뜻이에요. 그죠? 뭔가 문의를 넣을 때 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럴 문자 옆에 실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며서 어찌어찌 변화된 상태, 바뀐 상태, 그게 문화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나 정신적인 삶이 됐든 물질적인 삶이 됐든 이 삶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켜서 된 상태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문화를 해석하냐 그러면 세련되기라고 해석합니다. 세련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 하면은 그러면 세련되게 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문화인 하면은 세련된 사람하고 딱 매칭이 되죠. 세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말투부터 시작해서 행동 거지,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자기 차림새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만족하기 위해서 치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치장이든 외모에 대한 물질적인 치장이든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상태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세련된 사람이라고 부르죠. 한자로 문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련되기라고 저는 세련되기라고 문화를 풀이합니다. 이 화자까지 합쳐가지고 세련되기죠. 꾸며서 된 상태니까.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세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이게 거칠어요. 그렇죠? 언어도 거칠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도 좋고 그다음에 문화생활, 영화,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좀 충실하게 하는 세련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물론 거기에는 뭐가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물질적 풍요로움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굳이 그것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 세련된 사람 찾기가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세련된 사람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젊은 여성들한테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꼽는 게 뭡니까? 여기는 미혼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었구나. 유머 있는 남자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세련된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유머입니다. 유머.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유머하고 서양에서는 유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유머에 대한 글도 많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중국의 유명한 수필가 하면은 누가 있죠? 이마당. 여기서 책 한 권 가져가세요. 이거는 순 편파적이야. 그죠? 나이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마당이 누군지.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어당. 린위 탕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 발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유머에 관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어당 수필을 책으로 2권 분량이나 번역을 해서 낸 사람이거든요. 여인의 향기, 유머와 인생 이렇게 책을 냈기 때문에 임어당 유머론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유머론은 사실은 서양에서 온 개념입니다. 동양에서는 없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조지 메리디스 같은 사람이 유머론이라고 하는 글을 수필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더라고요. 유머는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깊이라는 것은 많이 살아야지 인생이 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0년을 살아도 이런 젊은 친구들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나이에 있어서 섭취할 수 있는 또는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 수준을 흡수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애들이 얘기하는 개그나 뭐 말장난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이런 부분들을 다 느끼고 아는 오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게 유머고, 그게 유머가 바로 문화인의 첫 번째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한 나라가 적어도 선진국이다. 국민 소득으로 따지는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문화생활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풍요로워야 되고, 그 문화생활의 풍요로움은 결국은 뭘로부터 오느냐? 그게 자유로부터 옵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은 적게, 자유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요소고, 봉건 왕조 체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화 융성기를 누렸던 중국의 역대 왕조의 공통점을 놓고 보면은 신하들이 제왕 앞에서 마음 놓고 유머를 구사한다는 거죠. 한나라 무제가 굉장히 독단 통치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하들하고 자유롭게 유머를 주고받은, 농담을 주고받은 그런 황제였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현종이나 당태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신하들하고 나눈 대화들 가운데서 보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싱긋이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유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당나라 태종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명군 하면은 무조건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세민이죠. 이세민의 통치 가운데서 가장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통찰력을 주는 건 뭐냐면, 또는 교훈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직언을 수용하는 거죠. 이거를 전문적인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일 납자에다가 우리가 간한다, 바른 말한다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사관원이라고 조선시대 때 벼슬이 있었잖아요. 이게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임금한테 바른 말 해주는 관리가 사관원이란 말이죠. 그걸 간입니다. 그죠? 말씀원변에 들어있는. 그걸 납간이라고 합니다. 직언을 받아들이는 리더의 태도. 이게 납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당태종은 그런 점에서 최고의 명군으로 꼽힙니다. 신하들이 황제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뭐 꺼리낌 없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 당태종도 사람인지라 바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신하들 가운데 바른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였어요. 위징. 하루는 당태종이 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궁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장선호 왕후한테, 제가 기호로는 장선호 왕후가 맞을 겁니다. 장선호 황후한테 씩씩거리는 겁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려요. 그랬더니 황후가 왜 그러십니까 폐하. 그러니까 위징 이놈은 늙은이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문무백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내 체면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직언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 못하고 그 앞에서 자기 체면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후궁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후가 내실로 들어가서는 정식으로 조례복을 입고요. 나와가지고 당태종한테 큰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황후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폐하야말로 정말 명군이십니다.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 문무백관 앞에서 폐하한테 직언하는 신하를 받아들이시고 그런 신하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폐하야말로 정말 훌륭한 신하를 두고 있는 천하의 명군 중에도 명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축드리는 겁니다. 라고 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화를 풀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런 위증이 세상을 떠나자 당태종이 닷새 동안 조예를 파합니다. 닷새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추모하는 겁니다. 위증을 추모하면서 문무백관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내가 평소 거울을 3개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그 가운데 거울 하나를 잃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이게 당태종의 삼감이라고 얘기합니다. 3개의 거울이죠. 당태종은 평소에 나의 행실과 나의 언행을 바로잡아주는 3개의 거울이 있다. 나는 그 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첫 번째, 역사의 거울. 사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역사책을 늘 거울에다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치통감, 이 거울 감자잖아. 그죠? 그래서 사감이라고 역사의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얼굴과 내 의관이, 복장이, 또 내 옷 매무새가 반듯한지 아닌지 비춰주는 진짜 거울이 있지. 이걸 동감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청동으로 거울을 주로 만들었으니까 동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언행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거울이 있다는 뜻. 인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내가 인감을 잃었다. 인감 도장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닷새 동안 조예를 파하고 고골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고로 예로부터 유명한 정치가들이 됐든 간에 지도자들은 역사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곁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자기 언행을 바로 잡았습니다. 역사의 또 다른 힘이기도 합니다.